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지적 탐구를 위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대표적인 주류 기업이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티커 심볼 STZ, 여기에 대해 아주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STZ의 핵심적인 비전, 또 전략부터 시작해서 최근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동력과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를 둘러싸고 시장에서는 뭐랄까 상당히 다양한, 때로는 좀 상반되는 시각들이 존재하는데요. 과연 어떤 점이 이 기업의 매력 포인트일까요? 또 반대로 투자할 때는 어떤 점들을 반드시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말씀하신 대로 참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특히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코로나, 그리고 최근에 미국 맥주 시장 판도를 완전히 바꿨다고 하는 그 모델로 이런 아주 강력한 맥주 브랜드를 통해서 미국 시장 안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아성이라고 할 만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기업이 그렇듯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최근 발표된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분석기관들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 STZ의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STZ가 현재 처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최대한 좀 균형 잡힌 시각에서, 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STG,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그 정체성부터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STG는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고요. 주류 업계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대형 프리미엄 주류 회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가 바로 프리미엄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가 맥주나 와인을 막 대량으로 파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가 내건 슬로건이 있어요. Worth Reaching For. 아주 인상 깊고 좀 함축적인데 손을 뻗어 잡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의미가 있네요. 이게 그냥 광고 문구가 아니고 이 회사의 핵심 철학을 담고 있다고 봐요.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랑하는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소통과 연결을 더욱 풍요롭게 고양시킨다. 영어로는 Building Brands People Love to Elevate Human Connections라고 하는데 상당히 멋지고 의미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 자체는 좋네요. 네, 이 비전이 회사의 모든 경영 활동에 깊숙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핵심 전략에서 잘 드러납니다. 첫째는 프리미엄화 전략이에요. 소비자들이 점점 더 높은 품질, 그리고 좀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는 트렌드를 딱 읽고 저가 제품보다는 고품질, 고가격의 프리미엄 제품군에 집중하는 거죠. 네. 둘째는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지속가능 경영입니다. 단순히 이익만 쫓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브랜드 이미지 제고나 기업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요즘 ESG는 기본이니까요. 맞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브랜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탄탄한지 진짜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맥주 부문에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코로나 엑스트라, 코로나 라이트, 그리고 최근에 버드라이트를 제치고 미국 전체 맥주 시장 판매량 1위, 와, 정말 놀라운 기록을 세운 모델로 에스페시알, 네, 모델로. 정말 대단했죠. 그리고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퍼시피코 같은 브랜드들이 대표적이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와인하고 증류주 부문에서도 절대 맥주에 뒤지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거의 상징적인 와이너리죠. 로버트 몬다비. 또 유타주 팍시티에서 시작된 독특한 스토리를 가진 하이웨스트 위스키. 아, 하이웨스트. 네. 그리고 미국 레스토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와인 중 하나라는 메이오미 피노누아.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의 대명사 킴 크로포드. 이런 식으로 각 카테고리에서 아주 강력한 입지를 가진 고급 브랜드들을 정말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또 다각화된 프리미엄 브랜드 포트폴리오, 이게 바로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STG만의 중요한 자산이고 또 경쟁 우위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방금 쭉 설명해 주신 사람들의 연결을 고양시킨다는 비전이라든지 worth reaching for 슬로건, 그리고 정말 화려한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업, 분명히 투자자들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이죠.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비전과 브랜드를 가졌다고 해도 결국 기업의 가치는 실적이라는 현실적인 숫자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숫자가 중요하죠. 네. 최근 발표된 실적을 보면 ST제가 처한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가장 최근 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시장의 기대치를 좀 밑도는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매출액은 2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3.22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시장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평균치, 그러니까 컨센서스였던 매출 25억 6천만 달러, 그리고 EPS 3.41달러에 둘 다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아,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군요. 네, 물론 약간의 미스야 있을 수 있죠. 근데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실적 발표와 함께 회사가 제시한 향후 1년, 그러니까 2026 회계연도의 수익 전망치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comparable EPS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일회성 요인이나 회계적인 조정 같은 걸 빼고 회사의 핵심적인 그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조정된 주당 순이익 지표거든요. 네, 핵심 이익 능력치군요. 그렇죠. ST제는 이 comparable EPS 가이던스를 기존에 제시했던 12달러 후반대, 구체적으로는 12달러 60에서 12달러 90 사이였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11달러 중반대, 11달러 30에서 11달러 60 사이로 상당히 큰 폭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와, 1달러 이상을 낮춘 거네요. 꽤 큰데요? 네, 상당히 큰 폭이죠. 이건 시장에다 대고 앞으로 1년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돈을 좀 덜 벌 것 같다. 이렇게 명확한 신호를 준 셈입니다. 당연히 시장은 이런 부정적인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실적 발표 직후에 STG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부근까지 밀려났고요. 이건 투자자들의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프리미엄화라는 좋은 비전을 추구한다고 해도 현재 직면한 이런 수요 둔화나 비용 상승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과연 극복하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라설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실적 부진하고 또 가이던스 하향 조정,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잡음, 노이즈라고 하죠. 그 너머에 있는 STJ의 핵심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STJ의 심장이자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맥주 사업부. 이 사업부의 근본적인 체력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고 봐야 합니다. 네, 맥주 쪽은 그렇죠. 이 맥주 사업부가 회사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거든요. 그야말로 STJ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핵심 사업인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성과, 역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대표 브랜드인 모델로 에스페셜이죠. 이 맥주가 오랫동안 미국 맥주 시장의 왕자를 지켜왔던 버드라이트를 제치고 미국 전체 맥주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으로 1위 브랜드로 등극했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하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맞아요. 버드라이트 이슈도 있긴 했지만 모델로 자체의 힘도 컸죠.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모델로의 경이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두 가지 강력한 구조적 성장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봐요. 첫째는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모델로는 멕시코계 맥주로서 히스패닉 소비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문화적 연결고리, 또 선호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크죠. 둘째는 전반적인 소비자들이 점점 더 대중적인 라거 맥주보다는 좀 풍미가 좋고 가격대가 높은 고급 맥주, 즉 프리미엄 맥주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STZ의 맥주 포트폴리오는 바로 이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정확히 부합하고요. 수익성 측면에서도 맥주 사업부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STZ 맥주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39.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9.7%요? 거의 40%네요. 와. 네,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 관리비 빼고 남는 영업이익 비율인데 이게 거의 40%에 육박한다는 건 맥주 팔아서 남는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다른 경쟁 주조업체들하고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에요. STZ 맥주 사업의 강력한 가격 결정력, 또 효율적인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가장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전체적인 매출과 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맥주 사업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순매출, 넷세일즈는 전년 동기 대비 11%나 증가하면서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아, 맥주만 보면 괜찮았군요. 네. 그러니까 비록 외부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STG의 핵심 성장 엔진인 맥주 사업은 여전히 굳건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맥주 사업부의 강력함, 특히 모델로의 그 성공 스토리,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미국 시장 1위 등극이라든지 40%에 가까운 그 경이적인 영업이익률, 분명 STG의 핵심 강점을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지표들입니다. 하지만 뭐 경제학의 기본 원리처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바로 그 강력함 때문에 역설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사업 구조의 편중성이에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전체 매출의 80%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단일 사업부, 즉 맥주 부문에 의존한다는 거. 이건 그만큼 리스크 집중도가 높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한쪽에 너무 쏠려 있다는 지적이시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지 않고 거의 모든 달걀을 맥주라는 딱 하나의 바구니에 담고 있는 셈이죠. 이 구조의 위험성은 최근 실적 부진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게 바로 STG의 핵심 소비층인 히스패닉 계열 소비자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맥주 수요가 거시경제적 압력, 예를 들어서 뭐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다든지 아니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상보다 둔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아, 핵심 소비층의 수요가 줄었다는 거군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STZ의 가장 강력하고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성장 엔진이 외부 환경 변화, 특히 거시경제 상황 변화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맥주 시장이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0%를 차지하는 와인 및 직류주 부문의 경우 지금 회사가 수익성이 낮거나 성장이 좀 정체된 일부 브랜드를 매각하고 핵심 프리미엄 브랜드에 집중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뭐 포트폴리오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의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매각으로 인해서 해당 부문의 매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회사가 목표하는 대로 정말 의미 있는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지 이건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 성과를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즉, STZ는 현재 핵심 사업의 외부 충격 취약성이라는 문제와 함께 나머지 사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이라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구조의 편중성 리스크에 대한 지적, 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STZ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시장 지위 그리고 명확한 성장 전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우선 STZ가 경쟁하고 있는 시장 환경부터 한번 살펴보죠. 미국 전체 주류 시장 규모가 연간 약 2,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00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추정되거든요. 네, 정말 크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그렇게 크진 않지만 중요한 점은 이 프리미엄 수입 맥주 시장이 전체 주류 시장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아,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군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점점 더 싸고 양 많은 맥주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맛과 품질, 그리고 뭔가 브랜드 스토리가 있는 맥주를 찾는 트렌드가 뚜렷하기 때문이죠. STZ는 바로 이 매력적인 고성장 시장에서 이미 40% 초반대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확고한 리더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40% 초반이면 정말 높네요. 네. 근데 STZ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향후 3년,
그러니까 2028년까지 이 프리미엄 수입 맥주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4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공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그냥 뭐 희망사항이나 구호가 아니고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미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델로하고 퍼시피코 같은 핵심 고성장 브랜드에 마케팅 자원을 딱 집중해서 지속적인 판매 증가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고요. 이 브랜드들의 인지도랑 선호도를 더 높여서 기존 점유율을 더 공고히 하고 나아가 확대하겠다는 거죠. 네. 둘째,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춰서 노알콜 맥주라든지 아니면 멕시코 스타일의 토마토 주스 기반 맥주 칵테일인 첼라다 같은 이런 새로운 카테고리의 신제품을 계속 출시해서 새로운 소비자층을 공략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첼라다는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가 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카테고리라고 하더라고요. 아, 신제품도 계속 내는군요. 네. 셋째,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멕시코 현지에 있는 생산시설을 계속 증설해서 2028년까지 연간 5,500만 헥토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헥토리터가 100리터니까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는 거죠. 5,500만 헥토리터? 생산 능력 확충에도 투자를 많이 하네요. 그렇죠. 이게 공급 부족 때문에 판매 기회를 놓치는 걸 막고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선제적 투자라고 봅니다. 이런 구체적인 성장 전략 외에도 더 근본적인 경쟁 오이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와 모델로라는 브랜드 자체가 단순한 맥주 제품을 넘어서 어떤 특정 라이프 스타일이나 문화를 상징하는 강력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면서 경제적 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워렌 버핏이 말하는 그 해자요. 네, 맞습니다. 워렌 버핏이 강조한 개념이죠. 성주의를 둘러싼 해자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침범하기 어려운 강력한 경쟁 우위를 의미하는데 STG의 대표 브랜드들이 바로 이런 강력한 해자를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STG에 대한 지분을 추가로 늘렸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장기 가치 투자자가 STG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으니까요. 네, 뭐 45% 점유율 목표 정말 원대하고 제시된 성장 전략들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버커셔 해서웨이 지분 확대 소식도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장밋빛 목표와 전략을 제시한다고 해도 최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맥주 수요 둔화 현상, 이건 그 목표 달성 가능성에 큰 물음표를 던집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STZ 맥주의 핵심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 그리고 히스패닉 계층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구매력 약화가 문제군요. 그렇죠. 문제는 이게 과연 일시적인 경기 사이클상의 조정인지 아니면 소비 패턴의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져서 더 장기화될 것인지 이게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STZ가 제시한 그 야심찬 성장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한 경쟁 환경 역시 STZ에게 결코 유리하게만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맥주 회사들과의 경쟁은 뭐 여전히 치열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주류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산수에 알코올이랑 향을 첨가한 하드셀처, 아니면 미리 제조된 칵테일을 바로 마실 수 있게 만든 RTD 칵테일, 이런 카테고리가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하드셀처 인기 많죠. 네,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를 중심으로 술을 좀 덜 마시거나 아예 안 마시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저알콜 또는 노알콜 음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ST재즈에게는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이런 변화하는 경쟁 환경과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ST재즈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것도 앞으로의 성장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예요. 따라서 그 45% 점유율 목표가 현재 직면한 이런 거시경제적 역풍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 속에서도 정말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그리고 ST제주의 성장이 미국이라는 단일 시장하고 특정 인구 집단, 즉 히스패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장기적으로 볼 때 구조적인 위험 요인이 되지는 않을지 좀 더 신중하고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단기적인 실적 부진이라는 그 표면적인 현상 아래에는 여전히 ST재즈의 탄탄한 핵심적인 건전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근 캐노피 그로스, 그 대마초 회사 투자 관련해서 대규모 자산가치 하락, 즉 상각을 회계상으로 반영하면서 보고된 리포티드 기준의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네, 그게 좀 그렇죠. 마이너스 ROE는. 그렇죠. ROE는 회사가 주주들 투자금, 자기자본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 내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데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표면적으로는 좋지 않은 신호죠. 하지만 이건 캐노피 그로스 투자라는 ST재즈의 핵심 주류 사업과는 좀 거리가 있는 특정 이슈로 인한 일회성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회사의 본질적인 지속 가능한 사업 수익성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는 바로 조정 기준 컴패러블 ROE인데요. 이 수치는 약 13.78%를 기록했습니다. 조정 기준으로는 플러스군요. 13.78%면 괜찮네요. 네. 그리고 회사가 가진 총자산 대비 얼마나 이익 내는지를 보여주는 총자산 이익률, ROA 역시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종의 다른 대형 주류 기업이나 소비재 기업들의 평균적인 ROE 한 10에서 15% 범위나 ROA 한 4에서 6% 범위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우수하거나 최소한 견줄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즉, 핵심 사업의 수익 창출 능력 자체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핵심 사업은 괜찮다는 거군요. 네, 이런 우수한 자본 효율성은 아까 강조했던 맥주 사업의 매우 높은 수익성 덕분이기도 하고 또 회사가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낮거나 비핵심적인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자산 경량화, 에셋 라이트 전략을 추구해온 덕분이라고 분석됩니다. 특히 고객 확보하고 유지하는 관점에서 STG의 강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LTV/KAC 비율 분석인데요. LTV/KAC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LTV는 고객 생애가치, 라이프타임 밸류의 약자인데 고객 한 명이 특정 회사랑 거래하는 전체 기간 동안 회사에 가져다 줄 걸로 예상되는 총 이익 기여도를 의미하고요. KAC는 고객 획득 비용,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의 약자인데 신규 고객 한 명을 유치하는 데 평균적으로 드는 마케팅, 영업 비용을 뜻합니다. STG의 경우 모데러나 코로나 같은 강력한 브랜드에 대한 높은 소비자 충성도,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이니까 가능한 높은 가격 정책 덕분에 경쟁사 대비 상당히 높은 LTV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추정돼요. 일부 분석 자료 보니까 경쟁사 대비 LTV가 최소 1.2배 이상 높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객 한 명당 버는 돈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동시에 이미 미국 전역에 촘촘하게 깔린 유통망하고 압도적인 브랜드 인지도 덕분에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 즉 CAC는 상대적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 즉 높은 LTV와 낮은 CAC가 결합된 결과 LTV/CAC 비율이 경쟁사 평균 대비 1.5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5배요. 와, 그건 정말 높은 건데요. 네, 이 비율이 높다는 건 단순히 고객을 많이 모으는 걸 넘어서 가치 있는 고객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꾸준히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이익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이익 비율이 최근 12개월 TTM 기준으로 51.67%에 달할 정도로 마진 구조 자체가 매우 우수합니다. 원재료 사서 제품 만들어 파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남긴다는 의미죠. 51%면 마진율이 정말 좋네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뛰어난 걸로 분석돼요. 영업 레버리지라는 건 매출이 늘어날 때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영업이익이 매출 증가율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저희 분석에 따르면 STZ의 핵심인 맥주 매출이 10% 증가할 경우 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순이익은 11%에서 13%까지, 영업이익은 12%에서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 늘면 이익은 더 크게 뛴다는 거군요. 네, 이게 성장이 다시 시작될 때 이익 개선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또 다른 증거는 꾸준히 배당금을 증가시켜 왔고, 물론 배당 성향은 아직 높지 않지만 꾸준히 늘고 있어요. 동시에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유통 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주주 환원 정책 역시 재무적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긍정적인 재무 지표들도 분명히 존재하네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재무 건전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캐노피 그루스 투자 관련 대규모 상각, 라이트-오프라고 하죠. 이런 것 때문에 회계장부상으로 보고된 리포트드 ROE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핵심 사업 부진 때문이 아니라 특정 투자 실패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주주 자본이 실제로 감소했다는 결과는 무시할 수 없어요. 네,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와 연결돼서 최근 12개월 TTM 기준 순이익률 넥 프로핏 말진 역시 마이너스 4.42%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50%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높게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 세금, 그리고 아까 말한 투자 손실 같은 거 다 제하고 나니까 최종적으로는 손실을 기록했다는 점.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마진은 좋은데 순이익이 마이너스라 확실히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죠. 다음으로 밸류에이션하고 관련된 지표를 보면요. 과거 12개월 TTM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이 무려 69.48배로 나타납니다. 69배요? 와. 대표적인 밸류에이션 지표잖아요. 69배라는 수치는 동종업계 평균이나 시장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건 최근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져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특히 회사가 스스로 최근 2026 회계 연도 수익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높은 PER 밸류에이션의 정당성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이던스 낮췄는데 PL은 높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부채 측면을 좀 살펴보면 총 부채를 총 자본으로 나눈 부채 비율이 Debt to Equity Ratio가 153.57%로 나타나는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수준, 보통 100% 미만으로 보거든요. 그것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부채 비율도 꽤 높군요. 150%면. 네. 물론 이 부채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 생산시설 확충 같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나 자사주 매입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생한 거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채 수준이 높다는 것은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자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 순이익을 갉아먹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고 관리 측만도 좀 주의 깊게 봐야 해요. STG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총 재고 일수, 데이즈 인벤토리 아웃스탠딩을 목표치인 105일 미만으로 유지하는 걸 내부 목표로 삼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재고일수요? 네, 재고일수라는 건 재고 자산이 판매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창고에 머무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가 만약 목표 범위를 넘어서 115일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건 생산된 제품이 예상보다 잘 안 팔리고 재고로 쌓이고 있다는, 즉 수요 둔화나 판매 부진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 재고가 쌓이면 안 좋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 발표될 실적에서 이 재고일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STZ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마냥 낙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STZ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크고 즉각적인 위험은 역시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된 맥주 수요 둔화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네, 그게 제일 큰 걱정거리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그런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STZ의 핵심 소비층, 특히 가격에 상대적으로 좀 민감할 수 있는 중산층하고 히스패닉 계층의 소비 지출 여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지 일시적인 경기 순환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아예 소비를 줄이거나 더 저렴한 대안을 찾는 구조적인 소비 패턴 변화의 시작인지 이게 불확실하다는 점이에요. 만약 후자라면 STZ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성장 엔진인 맥주 사업이 예상보다 길고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 그게 관건이겠네요. 네, 이게 단기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 변화의 시작인지 여부가 향후 STG의 주가와 기업 가치를 결정지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주요 리스크는 비용 측면에서의 압박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 메가나 홉, 병, 캔 같은 거요. 그리고 운송비, 물류비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가 수입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적 요인이 추가적인 원가 부담으로 작용해서 STG의 수익성, 즉 마진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STG는 캔 맥주 비중이 높아서 알루미늄 가격 변동에 좀 민감할 수 있거든요. 아, 알루미늄 관세요. 그것도 변수네요. 네. 그리고 또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언제, 얼마나 공격적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그런 시기 조절 문제도 단기적인 이익률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요. 세 번째 리스크는 멕시코 생산 및 수입 의존도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STG의 주력 맥주 제품인 코로나, 모델로, 퍼시피코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멕시코 현지 공장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입되거든요. 네, 멕시코 생산이죠. 이게 멕시코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같은 걸 활용해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이점도 있지만 반대로 미국하고 멕시코 간의 무역관계 변화나 예상치 못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같은 정치적, 정책적 리스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약점을 가집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 STG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무역 분쟁 리스크도 있군요. 그렇죠. 또 생산시설이 멕시코 특정 지역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점 자체도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든지 현지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운영상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쟁 심화 및 소비자 선호도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전통적인 맥주 시장 내에서의 경쟁도 치열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하드셀처, RTD 칵테일, 그리고 저알콜, 무알콜 음료 같은 새로운 주류 및 음료 카테고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존 주류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거든요. 특히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맥주나 와인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 네. 이런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STG가 얼마나 발빠르게 트렌드를 읽고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 이게 앞으로의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캐나다 대마초 기업인 캐노피 그로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STG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캐노피 그로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대마초 산업은 여전히 미국 연방 차원에서의 합법화 여부가 불투명하고 규제 환경이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아, 그 캐노피 그로스 투자. 계속 발목을 잡네요. 그렇죠. 과거에도 STG는 이 투자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지분가치, 평가, 손실, 임페어먼트 차지를 회계상으로 인식하면서 보고된 순이익에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규제 불확실성하고 잠재적 손실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STG 재무제표와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재무 건전성 부분에서 지적했던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 부담입니다.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만약 향후 시장 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되거나 추가적으로 인상될 경우 이자 지급 비용 부담이 커져서 결국 순이익을 잠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각의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하고 그 파급 효과를 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여러 리스크 요인들 모두 STG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들이고 회사 경영진 역시 이런 위험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STG가 이런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반론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좀 제시해 볼게요. 첫째, 가장 큰 우려 요인인 수요 둔화화 문제. 이건 상당 부분 현재의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 즉 높은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 우려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이런 외부 환경 요인은 STG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잖아요. 네, 다들 어렵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경기가 다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기업이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느냐, 이 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STG가 보유한 코로나와 모델로와 같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여기에 기반한 높은 소비자 충성도가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브랜드는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서 이미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특정 라이프 스타일이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문화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면 다른 경쟁 브랜드들보다 더 빠르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브랜드 파워로 극복할 수 있다. 네. 둘째, 비용 상승 압박 문제에 대해서도 STG는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진 않습니다. STG는 그동안 꾸준히 제품 가격을 인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려왔거든요. 이건 강력한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상당한 가격 결정력, 프라이싱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즉, 원가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판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가격을 올려도 팔린다는 거군요. 네, 이와 동시에 생산 과정에서의 자동화 확대라든지 공급망 관리 최적화 같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멕시코 생산 의존도. 이건 양날의 검과 같다고 봐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나 관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멕시코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 비용을 활용해서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나 모델로 같은 멕시코 맥주의 경우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된다는 점 자체가 오히려 제품의 정통성, 어텐티시티를 높여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메이드 인 멕시코가 강점일 수도 있다. 그렇죠. 관세 리스크는 물론 존재하지만 이건 비단 STG만의 문제가 아니라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영 환경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논란이 되고 있는 캐노피 그로스 투자. 이건 분명 현재까지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변동성이 큰 영역이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STG의 안정적인 핵심 주류 사업과는 별개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적 투자로 해석해야 합니다. 당장의 실적 기여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에 대한 일종의 옵션을 구매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이 투자의 성패가 STG의 핵심 사업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베팅이다. 네. 다섯째, 높은 부채 문제 역시 회사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STG는 핵심 사업에서 강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부채를 관리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해 나갈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STG가 직면한 리스크의 성격이에요.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 불실에서 오는 신용 리스크가 가장 치명적이지만 STG 같은 소비재 기업에게는 그런 리스크는 거의 없거든요. 대신 STG에게 중요할 리스크는 주로 운영 효율성이나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운영 리스크하고 시장 리스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게는 대출 연체율이 1%포인트 상승하는 게 엄청난 타격이지만 STG에게는 그 영향이 거의 미미합니다. 대신 STG에게 훨씬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지표는 맥주 출고량, 디플리션, 성장률이에요. 출고량이란 건 도매상에서 소매점으로 실제 판매된 물량을 의미하는데 소비자 수요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거든요. 실제 판매량이 중요하군요. 네,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만약 이 맥주 출고량 성장률이 예상보다 1%포인트 하락할 경우 STZ의 순이익 감소는 약 1.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이지만 회사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뜻이죠. 즉,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STZ의 핵심 사업인 프리미엄 맥주 사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매우 견고하며 회사는 이러한 리스크들을 충분히 관리하고 헤쳐나갈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STZ의 주가가 그 내재 가치에 비해 좀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인 소비재 기업이나 전통적인 대중 주류 기업, 이들의 평균 PE는 보통 한 15배에서 18배 사이에서 형성되거든요. 이런 기업들보다는 더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프리미엄을 받을 만하다. 어떤 이유에서죠?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까 계속 강조했듯이 STZ는 미국 전체 주류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핵심 분야인 프리미엄 맥주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리더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걸 넘어서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주도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가장 크게 누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게 STZ에게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부여하는 거죠. 둘째,
회사는 단순히 현상 유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낮거나 성장이 정체된 자산을 과감하게 매각하고 핵심인 맥주 사업 중심의 고수익, 고마진 포트폴리오로 사업 구조를 적극적으로 최적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매출 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구조조정 효과를 기대하는 거군요. 그렇죠. 셋째, 이것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코로나와 모델로라는 강력한 브랜드 자산이 구축한 경제적 해자, 모트와 이걸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우월한 가격 결정력 프라이싱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외부 환경 변화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우수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경쟁 우위 요인인 거죠. 이런 STG만의 독보적인 강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TG의 미래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즉 목표 포워드 PE는 18배에서 22배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18배에서 22배 사이요? 네, 이게 전통적인 주류 기업들의 평균 PE인 15에서 18배보다는 높고 일반적으로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는 프리미엄 소비재 기업들의 평균 PE 대략 20에서 25배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인데 STG가 가진 성장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잘 반영하는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 STG의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실적 부진하고 가이던스 하향 조정의 여파로 140달러대 초반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잖아요. 네, 많이 빠졌죠. 이게 역설적으로 아까 제가 제시한 적정 밸류에이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주가가 내재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었을 가능성, 즉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욱 부각되었다는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인 제프리즈는 최근 STG의 주가가 펀더멘털 대비 지나치게 싸다, 투칩 투 이그노어라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어요. 아, 제프리즈는 긍정적으로 봤군요. 네, 다른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더라도 STZ에 대한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140달러대 대비 상당한 상승 여력을 시사하는 168달러에서 190달러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 20%에서 35% 정도의 상승 잠재력을 의미하는 거죠. 심지어 일부 낙관적인 시각을 가진 애널리스트는 최고 목표가로 315달러라는 아주 높은 수준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와, 315달러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인데요. 그렇죠. 물론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시각이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 시장의 기대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내재 변동성, Implied Volatility IV 분석 결과를 보면요.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STZ의 실적 발표 같은 주요 이벤트 이후 하루 동안 약 플러스 마이너스 4.7% 정도의 주가 변동을 예상하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STZ의 실적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 하루 만에 플러스 8% 이상 급등하거나 반대로 예상보다 더 부진한 부정적인 쇼크가 발생하면 마이너스 7% 이하로 급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변동성이 크다는 거네요. 네, 이게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주가가 급락했을 때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주장. 이건 지금 STG가 처한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과거 12개월 TTM 실적 기준 PER이 69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 높은 수치가 최근 캐노피 그루스 투자 손실 인식 같은 것 때문에 일회성 이익이 급감해서 그런 거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9배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미래 성장에 대한 매우 높은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쵸. 69배는 좀 높긴 하죠. 근데 바로 그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회사가 스스로 꺾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바로 최근 회사가 직접 발표한 2026 회계연도 수익 가이던스의 대폭 하향 조정. 이건 앞으로 1년 동안 과거에 예상했던 것만큼 성장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높은 PER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가이던스 하향 조정은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대치를 낮췄으니 밸류에이션도 낮아져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모든 투자 은행이 긍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오에이 같은 일부 주요 투자은행은 최근 STG의 핵심인 맥주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STG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제프리즈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곳도 있지만 이렇게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곳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균형 있게 인지해야 해요. 보에이는 목표가를 낮췄군요. 의견이 갈리네요. 네. 이런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 차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의 분포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균 목표 주가하고 최고 목표가를 언급했지만 반대로 가장 낮은 목표가를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123달러 또는 124달러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수준이죠. 123달러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즉, SG에 대한 목표 주가 범위가 최저 120달러대 초반에서 최고 315달러까지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목표 주가 범위가 넓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STG를 둘러싼 경영 환경과 미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전문가들조차도 STG의 적정 가치에 대해 크게 엇갈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앞서 언급된 옵션 시장의 높은 내재 변동성 IV 역시 양날의 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상승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하거나 실망스러운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에는 주가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급락할 수 있는 하방 위험도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험일 수도 있다. 그렇죠.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막연히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수요 둔화가 생각보다 길어진다든지 추가적인 비용 압박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경쟁 환경에 더 불리하게 돌아가는 등의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섣불리 싸다고 판단하고 들어갔다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가치 함정, 밸류 트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금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논하기보다는 잠재된 위험 요인들을 더 경계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분석을 위해서 살펴본 자료 중에는요, 투자자들이 STG의 실적 발표 같은 중요한 이벤트에 임박했을 때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틀을 제공하는 일종의 투자 체크리스트 또는 핵심 지표 분석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아, 실적 발표 대응 전략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감이나 분위기에 의존하는 투자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별 투자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방식인데요.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투자 판단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STGD의 경우 그 실적하고 주가 방향성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들, 키 매트릭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역시 가장 중요한 맥주 부문의 순매출 성장률, year over year,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핵심 성장 엔진의 상태를 보여주겠죠. 둘째, 맥주 부문의 영업이익률, operating margin,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익성도 함께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셋째, 총 재고일수, days inventory outstanding. 아까 설명했듯이 재고가 과도하게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수요 예측과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재고 중요하죠. 넷째, 와인 및 증류주 부문의 영업이익률, 구조조정 중인 이 사업부의 수익성이 실제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섯째, 다음 분기 및 연간 실적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가이던스, 포워드 가이던스, 특히 핵심인 맥주 순매출의 전분기 대비 쿼터 오버 쿼터 성장률 전망치 등이 될 겁니다. 이 체크리스트의 핵심은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나 과거 추세 같은 걸 바탕으로 일종의 기준선,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고 실제 발표된 수치가 이 기준선보다 좋았는지, bullish, 비슷했는지, neutral base, 아니면 나빴는지, bearish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 기준을 정해놓고 비교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맥주 순매출 성장률의 경우 연간 플러스 9% 이상이면 긍정적, 플러스 6%에서 9% 사이면 중립적, 플러스 6%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맥주 영업이익률은 39% 이상이면 긍정적, 37.5%에서 39% 사이면 중립적, 37.5%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총 재고일수는 105일 미만으로 관리되면 긍정적, 105일에서 115일 사이면 중립적, 115일을 초과하면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와인 앤 직류주 부문 영업이익률은 23.5% 이상이면 긍정적, 21.5%에서 23.5% 사이면 중립적, 21.5%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분기 맥주 순매출 가이던스가 플러스 10% 이상 제시되면 긍정적, 플러스 7%에서 10% 사이면 중립적, 플러스 7%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들은 예시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각 핵심 변수들에 대한 평가를 마친 뒤에 그 종합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미리 정해둔 투자 의견하고 액션 플랜을 실행하는 겁니다. 시나리오별 대응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 이 5가지 핵심 변수 중 과반수 이상, 예를 들어 3개 이상이 긍정적인 불리시 결과로 나온다면 이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이므로 적극 매수, 스트롱바이 의견을 내리고 실적 발표 후 예상되는 주가 상승, 예를 들어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5% 정도를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보유 비중을 늘리거나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베리시 결과로 나온다면 이건 실망스러운 실적이므로 매도, 셀 또는 비중 축소, 리듀스 의견을 내리고 예상되는 주가 하락, 예를 들어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2% 정도에 대비해서 보유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매를 포함한 전략 매도를 고려하는 시기입니다. 만약 결과가 긍정적인 요인하고 부정적인 요인이 좀 혼재되어 나타나는 중립적인 베이스 시나리오의 경우라면 홀드, 보유 의견을 유지하면서 주가 변동성,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외를 관망하거나 추가적인 방향성이 확인될 때까지 신규 매수는 보류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체크리스트가 모든 상황에 맞는 만능 해답은 아니고요. 실제 투자 결정은 더 많은 정보와 개인의 판단을 종합해서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들은 투자자들이 중요한 이벤트 앞에서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STG라는 이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자면요. STG는 첫째, 코로나와 모델로라는 정말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하고 상징적인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를 핵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미국 프리미엄 맥주 시장에서 견고하고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모델로의 미국 전체 맥주 시장 1위 등극은 이러한 리더십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둘째, 회사는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프리미엄화 전략 추진과 함께 수익성이 낮은 와인 및 증류주 부문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최적화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마진 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셋째, 최근 거시경제적인 어려움과 회사가 발표한 보수적인 가이던스 조정의 영향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겪으면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핵심 사업의 펀더멘털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었을 가능성, 즉 잠재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들과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측면과 유의해야 할 점들을 요약하자면요. 첫째, 현재 가장 큰 우려는 역시 거시경제 환경 악화, 특히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STG의 핵심 소비층인 중산층 및 히스패닉 계층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맥주 수요 둔화 리스크입니다. 이러한 수요 둔화가 과연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예상보다 더 길고 깊게 이어질 구조적인 문제인지가 현재로서는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죠. 둘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 증가, 그리고 예기치 않은 알루미늄 관세 부과 가능성과 같은 외부적인 원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회사의 수익성, 즉 마진을 계속해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사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력 맥주 제품 대부분의 생산을 멕시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비용 효율성이라는 장점 이면에 미 멕시코 간 무역 정책 변화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넷째, 재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 수준이 향후 금리 상승기에 이자 비용 부담 증가로 작용하여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한 캐나다 대마초 기업 캐노피그로스와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 및 잠재적인 추가 손실 발생 리스크도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특히 이러한 여러 우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 최근의 실적 가이던스 대폭 하향 조정은 단기적인 주가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임은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STG는 모델로와 코로나라는 매우 강력하고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 즉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매력적인 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시장 잠재력과 시장 지배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적인 역풍에 직면해서 수요 둔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와인 및 증류주 사업의 재편과 캐노피 그로스 투자 관련 이슈 처리 등 전략적인 전환기를 통과하고 있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STG에 대한 투자 결정은 이러한 단기적인 수요 둔화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회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진 개선 노력이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각 투자자 개인의 신중하고 깊이 있는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핵심 사업인 맥주 판매량 증가 추세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비용 관리와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와인 및 증류주 도문을 포함한 전체적인 회사의 마진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주시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은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에 기반하여 재구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특정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죠.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숙고하시고 여러 다른 정보들과 교차 확인하신 후 현명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의 분석 내용 중 일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수치나 분석의 세부 내용이 실제 데이터와 일부 차이가 있거나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시고 공신력 있는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